누군가와 마주 앉았을 때 옷차림 하나로 이미 많은 것이 말없이 전해진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흔들리는 나이, 불안한 마음, 노후라는 단어가 주는 쓸쓸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소홀히 대해왔는지, 어쩌면 지금이 가장 외롭고 가장 자신이 작게 느껴질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 바로 그 마음일 때 당신을 지켜주는 단단한 방패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옷차림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조용하지만 확실한 표현이죠. 오늘은 노후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시작을 옷차림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우습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생각은 조금 달라지실지 모릅니다. 몇 해 전 제게 찾아온 한 여성분의 이야기로 오늘의 문을 열어봅니다. 김영숙 씨 64.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출가한 지 오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외출이 줄고 화장대 앞에 서는 일도 드물어졌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손재주가 좋아 자신이 직접 옷도 만들고 이웃에게 바느질도 해주곤 했던 분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편한 옷만 찾게 되고 외출복이 사라진 자리에 추리닝과 낡은 카디건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영숙 씨,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네. 그 말이 마음을 깊이 찔렀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 이후로 며칠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영숙 씨는 예전 옷장을 열어 자신이 만든 옷들을 꺼내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 상자를 다시 꺼내 헤어진 단추를 다시 달고 빛이 바랜 천을 조심스럽게 다듬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가지런히 빗고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자신을 보고 그녀는 울었습니다. 내가 이런 얼굴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게 내가 잃고 있던 나였구나. 그녀는 그렇게 다시 자신을 꺼내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시장에 가고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은행에 갔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그 사람의 안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의 옷차림은 단지 멋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신의 옷장은 어떤 색으로 채워져 있나요? 그 안에 아직 당신이 있나요? 혹시 사라져버린 건 아닌가요? 당신이 누구인지 세상이 잊었다 해도 당신만큼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작은 단추 하나를 다시 꿰매는 일.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그게 바로 노후의 품격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품격 있는 옷차림은 인간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옷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려 해도 첫인상은 늘 옷차림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이 외모와 표정 그리고 옷차림에 서서히 스며나오기 마련이죠. 박도연 씨 59. 퇴직 후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늘 단정했습니다. 주름 없는 셔츠에 깨끗한 바지, 화려하지는 않지만 늘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고르고 가볍게 립스틱 하나로 자기만의 단정함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동료 봉사자였던 정혜 씨는 처음엔 거리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깔끔하니까 괜히 나만 초라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괜히 경계하게 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깔끔함이 단지 외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연 언니는 말도 조심스럽고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게 배려를 해요. 옷이 곧 태도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녀의 깔끔한 옷차림은 자신을 단정히 하려는 태도였고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의 일환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외모보다 마음을 본다고 하지만 마음을 보기 전까지는 옷차림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게 겉멋이나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그건 결국 남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에겐 괜히 말을 높이게 되고 무심히 입은 사람에겐 예의를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관계는 늘 상호작용입니다.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상대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어느 날 정혜 씨는 박도연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니처럼 옷을 잘 입고 고운 말 쓰는 사람이 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관계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론 입고 있는 옷 한 벌이 관계를 이끌고 사람의 시선을 머물게 하며 신뢰를 쌓게 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옷차림을 통해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치를 형성한다. 그 기대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이력서이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내 옷차림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생각이 어쩌면 당신의 다음 인간관계를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건 태도이며 신호이며 또 하나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고 싶다면 말보다 먼저 자신의 옷차림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옷차림은 나를 위한 존중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은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엄마, 아내, 며느리로 불리며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 평생을 보내고 나면 문득 거울을 봤을 때 그 안에 내가 아닌 역할만 남은 사람을 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순자 씨 67. 그녀는 말했습니다. 평생 가족만 챙기느라 내 옷 한 번 제대로 산 적이 없었어요. 딸 시집 갈 땐 좋은 옷에 입혔고 남편 은퇴할 땐 양복 맞춰줬고 나는 늘 마지막이었죠. 그랬던 그녀가 칠순을 앞두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자신을 위해 제대로 된 외출복을 사기로요. 백화점 거울 앞에서 직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옷이 너무 과한 건 아니죠. 저도 이런 옷 입어도 되는 거겠죠. 그 말을 듣고 직원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답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도 멋지셨고 이제부터는 더 그러셔야죠. 그 말에 이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허락받고 입어야 한다고 평생을 살아온 자신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죠. 그날 이후 그녀는 옷장 하나를 바꿨습니다. 늘 입던 무채색 옷 대신 은은한 핑크와 연한 베이지, 잔잔한 무늬가 들어간 블라우스를 고르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귀걸이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순자야, 너 오늘 진짜 밝아 보인다. 어디 갔다 왔어? 뭔가 얼굴이 환해졌어.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만나는 느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도 분명 의미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조금쯤 있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책 노년의 품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품위 있게 보내려면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단정한 옷차림은 그 연습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오늘 스스로를 얼마나 아껴주셨나요? 오늘 당신을 위해 고른 옷은 당신을 얼마나 빛나게 해주고 있나요? 우리는 늘 누군가를 챙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챙김을 나에게도 조금 나눠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충분히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품격 있는 노후를 살아가는 가장 따뜻한 출발이 됩니다. 옷차림은 삶의 리듬을 되찾는 첫 발자국입니다. 몸이 마음을 이끌기도 하지만 마음이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내면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최재국 씨 62. 오랫동안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갑작스런 구조조정을 맞고 예상치 못한 퇴직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이제는 쉬고 싶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하루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아침, 면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슬리퍼와 헐렁한 티셔츠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루는 점점 무의미해졌고 스스로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본 그는 말없이 욕실로 가 면도기부터 꺼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날 다림질한 셔츠를 꺼내 입고 구두에 광을 냈습니다. 그렇게 옷을 입고 갈 데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며 그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다고 했습니다. 그날 내가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세상에 발을 디뎠다는 게 중요했죠. 그 이후로 그는 하루에 한 번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정장이란 이름 아래 그는 다시 하루의 흐름을 잡아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옷만 제대로 입으면
내가 내 인생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해야 할 일이 없으면 왜 단정히 입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하지만 삶이란 해야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단정함이 필요합니다. 삶의 의욕은 큰 목표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희망은 깃털 달린 것.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크게 노래한다. 단정한 옷차림은 그 희망의 깃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불투명할수록 오늘을 정갈하게 보내는 연습, 그것이 삶의 리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혹시 요즘 하루가 흐릿하게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입고 싶은 옷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옷부터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일상에 다시 햇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옷은 우리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첫 번째 끈입니다. 단추를 채우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가려는 마음을 정돈하게 됩니다. 작은 소매 하나 걷어올리는 것으로도 하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옷차림이라면 그건 결코 작지 않은 변화입니다. 옷차림은 외로움을 막아주는 방파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관계의 수는 줄어듭니다. 자식은 바쁘고 배우자도 무심해질 때 우리는 점점 고요한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햇빛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사람들 사이에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출이 부담스러운 이유. 그 시작엔 늘 준비되지 않은 옷차림이 있습니다. 이정아 씨 63,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하루하루를 마치 남의 집을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입던 옷만 입고 갈 만한 데는 동네 슈퍼나 병원.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나 지금 얼굴이 좀 아니야. 입을 옷이 없어. 그 말이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던 중 자신과 같은 연배의 여성이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내 나이에 저런 옷이 어울릴까? 근데 참 예쁘다. 그렇게 혼잣말을 하던 그녀는 오랜만에 외출을 결심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지만 입고 싶은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갔고 점원이 권한 밝은 하늘색 블라우스를 처음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간 자신도 몰랐던 감정이 북받쳤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 옷이 나를 다시 꺼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주 1회 마을 회관에서 하는 플로리스트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산책도 하며 삶의 결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내가 외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은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피하려고 해도 먼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옷 한 벌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성껏 가꾼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이고 내가 아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계는 우리를 가장 크게 살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 관계의 시작에 당신의 옷차림이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 사람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기 전에 한 번만 옷장을 열어보세요. 입고 싶은 옷 한 벌이 당신을 문 밖으로 이끌고 그 길 끝에 다시 누군가의 온기를 만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 첫 발은 늘 그렇듯 당신을 위한 옷 한 벌에서 시작됩니다. 품격 있는 옷차림은 자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교육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은 언젠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유산이 됩니다. 그 유산이 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자녀에게 가장 강하게 남는 건 부모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서 조용히 스며나오죠. 최은정 씨 65, 두 딸을 모두 출가시키고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어느 날 큰딸이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상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예뻐지지? 나도 나이 들면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어. 그 말에 그녀는 웃었지만 사실 그 말이 요즘 들어 가장 기쁜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은정 씨는 매일 아침 하루에 입을 옷을 미리 꺼내 다리고 간단한 화장을 하고 외출이 없어도 향수를 살짝 뿌립니다. 그렇다고 유난스럽게 꾸미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단정하게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하루의 루틴일 뿐이죠. 그녀는 말합니다.
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나이 들어도 자신을 아끼고 삶을 대충 살지 않는다는 걸요. 그 태도는 말로는 가르칠 수 없는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자녀가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그 기억은 분명 힘이 될 것입니다. 내 엄마는 어려워도 자기를 단정히 하고 하루를 흐트러지지 않게 살았어.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자식의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등이란 말은 단지 뒷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진심 없는 행동 앞에서는 빛을 잃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행동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단정한 옷차림은 당신의 딸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옷차림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켜본 누군가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저 말고 당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당당히 입으세요. 그 옷이 곧 사랑이고 교육이며 세상에 보내는 가장 조용하고 품위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가만히 되짚어 봅니다. 단정한 옷차림이 단지 외모 가꾸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였다는 사실, 누군가와 마주할 때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단단함, 외로움을 밀어내는 따뜻한 방패, 무너지는 하루를 다시 세우는 리듬, 그리고 자녀에게 전하는 삶의 본보기까지, 그 모든 시작이 옷 한 벌에서 시작된다는 것. 당신이 지금껏 살아낸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도 기쁨도 외로움도 그 모든 순간을 견디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당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옷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옷을 입을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가꾸는 법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몸의 바깥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 바깥을 정성껏 돌보는 순간 마음도 조용히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옷차림은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넸나요? 혹시 너무 오랜 시간 입고 싶던 옷을 밀어두진 않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나다운 색깔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색을 꺼내 입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한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걸친 옷처럼 살아간다. 지나치게 어두운 옷을 오래 입으면 생각마저 무거워지고 너무 헐거운 옷을 계속 입으면 자기 삶도 느슨해진다. 적당히 단정하고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삶도 자기 자리에 들어선다. 이 말처럼 오늘 우리가 고른 옷 한 벌이 우리 삶 전체를 따뜻하게 감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도 오늘 옷장을 열고 자신을 위한 옷 하나 꺼내어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혹은 어머니의 옷장에 담긴 기억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은 마음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에 대해 조용히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옷차림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